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그 전 영상에 그 아놀드 쉐이더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이 인테리어를 한번 적용을 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오브젝트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해주셔도 됩니다. 여기 있는 하이퍼 쉐이드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놀드 쉐이더에 쉐이더 선택을 해서 AI 스탠다드 서페이스,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것만 이용을 하시면 모든 것들을 다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잘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 전체에다가 씌워주고 싶다.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이용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렇게 assign new material 이용하게 되면 이런 창을 또 띄울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아놀드의 쉐이더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AI 스탠다드 서페이스 선택을 해서 적용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원하는 방향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 메터리얼 어트리뷰트를 하게 되면 역시나 AI 스탠다드 서페이스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조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는 하얀색 걸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붉은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베이스에서 컬러 클릭을 해주고요. 붉은색 톤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꿔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색깔 톤을 바꿀 수가 있고요. 약간 메탈 느낌이 나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메탈리스를 살짝 높여주면 됩니다. 이게 완전 높아지게 되면 자신의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자기의 색깔을 잃어버리게 되고 주변에 있는 것들이 반사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만약에 이 오브젝트가 약간의 메탈기가 있다라고 하면 조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안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면에 대한 거친 정도를 조정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거칠지 않고 매끄러우니까 0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스페큘라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가 약간 그 빛나는 느낌이 약간 반딱반딱해 주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 있는 걸 이용하면 스페큘라 항목을 이용하면 되겠죠. 선택을 해주고요. 이렇게 메터리얼 어트리뷰트 스페큘라 항목에 보게 되면 역시나 이걸 0으로 하게 되면 효과가 없어지게 되고요. 높이게 되면 이렇게 날카롭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러프니스라고 하는 표면의 매끄러운 정도를 이용해서 범위를 조금 높이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생긴 이런 스페큘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날카롭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다시 여기 있는 러프니스라고 하는 거를 낮춰주게 되면 이렇게 없어져 버렸네요. 조금만 더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날카로운 스페큘라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효과를 내주면 되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여기 있는 건 뭐 트랜스미션 뭐 투명도를 줄 필요는 없겠죠. 이런 오브젝트 투명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서브 서페이스라는 아까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사람의 피부라든가 약간 빛을 투과하는 그런 성질이라고 하면 이걸 사용할 텐데 이것도 지금 이 오브젝트에는 어울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시면 돼요. 웨이트 값을 이용해서요. 여기 이제 한 번 더 코팅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코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해주면 되고요. 이걸 높여주게 되면 여기 있는 이게 적용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코팅된 게 약간 노란빛의 그런 코팅제다 라고 하면 여기 있는 컬러를 노란색으로 하게 되면 이 표면에 살짝 노른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실제로 렌더링을 해봐야지 알기 때문에 좀 지금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메터리얼 어트리뷰트에서 이걸 조정하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러프니스를 하게 되면 이렇게 표면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두 겹이 있는 겁니다. 겉면과 안쪽면 그런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 있는 코트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사용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는 여기 있는 오브젝트 역시나 선택을 이렇게 하나씩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브젝트들 투명한 하얀색 오브젝트를 그대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하이퍼 쉐이드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Assign New Material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창이 나오게 되고 쉐이더에 AI Standard Surface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쉐이더는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고요. 하얀색 컬러에 약간 투명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역시나 트랜스미션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값을 주게 되면 투명하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투명하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금속 재질도 좀 바꿔주고 싶다 라고 한번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마찬가지로 Assign New Material 그 다음에 Shader 그 다음에 AI Standard Surface 요걸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을 해주도록 할 텐데 기본적으로 마야 내에서 이 아놀드 쉐이더의 세팅을 저장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여기 AI Standard Surface라고 하는 항목에 Preset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정된 값을 불러오는 그런 기능이에요. 클릭을 해보게 되면 여러 가지 프리셋들이 있습니다. 벌룬, 블러드, 그 다음에 브러시드 메탈, 버블, 카페인트, 메탈릭, 그 다음에 세라믹, 그리고 크롬, 클레이, 클리어 워터, 그 다음에 코퍼, 딥 워터, 그 다음에 프로스티드 글라스, 골드, 허니, 그 다음에 블랍, 제이드, 밀크, 오렌지 주스, 플라스틱, 러버, 스킨, 틴 플라스틱, 투톤 카 페인트, 왁스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런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값들을 이용해서 설정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 오브젝트가 금속의 느낌이다. 그리고 금의 느낌이다. 라고 하면 간단하게 세팅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이용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프리셋 선택을 하고요. 골드라고 하는 거 선택을 하고 리플레이스를 하게 되면 이 골드라고 세팅되어 있는 이 값을 그대로 이 옵션에다가 덮어 씌우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 골드 리플레이스 하면 골드 값으로 다 바뀌게 돼요. 화면상에는 잘 안 보이지만 나중에 렌더링을 하게 되면 아놀드 렌더링으로 렌더링 하게 되면 그 골드의 느낌을 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프리셋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프리셋들도 잘 확인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쉽게 먼저 가이드를 잡고 시작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 내가 정확하게 금속 느낌은 아니지만 약간 금속 느낌이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랑 처음부터 하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것도 잘 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놀드 쉐이더를 적용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 바닥, 벽면 마찬가지로 빛나지 않는 재질로 넣어주고 싶다라고 하면 선택을 해서 Assign New Material 아놀드 쉐이더의 AI 스탠다드 서페이스 베이스에다가 약간 노란 톤 적용해 주고요. 노란 톤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노란 톤을 해주고 그 다음에 스페cul라 빛나는 부분 없애서 여기 지금 이렇게 빛나는 게 보이죠? 없애서 이 벽지에서는 빛나는 느낌을 없애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웨이트 값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요. 뭐 투명한 건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서브 서페이스 역시나 의미가 없고요. 코트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게 되면 벽면에 그런 재질을 또 적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 전에 언급했던 블린, 그 다음에 램버트 이걸과 거의 흡사한데요. 여러 가지 그런 사실에 근거한 쉐이더 세팅이 되어 있어서 현재 이 CG 업계에서는 이런 방식을 각광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서로 조금 다르다 보니까 서로 다른 방법을 약간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라이팅이라든가 렌더링 할 때 약간 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대한 두 가지 다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아까 전에 이 전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두 가지의 차이점은 조금 더 간편하고 조금 더 사실적인 느낌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 아놀드를 이용을 하면 되는데요. 렌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훨씬 느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야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방식은 기본 블린과 그 다음에 램버트 이것들을 이용해서 적용을 해주면 되고요. 렌더 속도를 조정하기가 조금 용이하지만 라이팅이 조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사실적인 느낌을 쉽게 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조금씩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알고 접근을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텍스처에 관련된 다음 주 영상부터는 텍스처에 관련된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